복소수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복소수와 2차 방식. 여기 안에 두 복소수 ZW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Z제곱 I 빼기 W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가에서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일단 이 두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조건을 보니까 Z5제곱이 마이너스 4Z랑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Z가 0이 아니거든요. 이 식을 양변을 Z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양변을 Z로 나눠버리면은 Z 4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Z 4제곱의 마이너스 4, 음수가 나왔죠. 음의 실수가 나왔죠. 그러면은 Z제곱은 뭐가 되나요? 네, Z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2i. 이렇게 순서수가 나오겠고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Z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 정도면은, 자,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Z는 어떤 복소수일까? 얘는 1-i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거 우리 많이 암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고요. 왜냐? 차례로 전개해주면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없어져가지고 2i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같은 원리로 1 빼기 i의 제곱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2i고, 이런 거 우리가 암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죠? 이것도 연장해서 우리가 뭐 1 마이너스 i분의 먼저 해볼까요? 또 뭐 비슷한 방법으로 또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 요걸 이제 계산해보면은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얘를 계산하면 요건 i가 되고요.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i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Z를 판단하는데 너무 쉽습니다. 바로 그냥 Z가 1 빼기 i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판단이 바로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고 얘를 제곱해가지고 제곱해주면 a 제곱에다가 실수분이 빼기 b 제곱이거든요. 요만큼이. 그 다음에 허수분은 2ab i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i란 말은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자, AB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죠? 그럼 B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를 이제 요 두 번째 원래 식에 앞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우리가 A와 B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런 원리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 또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근데 제가 이걸 판단한 이유는 근거는 또 세 번째 이거거든요. Z 플러스 Z바가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Z 플러스 Z바가 양수란 말은 우리가 뭐 Z를 A 플러스 BI로 하자면 이거 2A만 되잖아요. 그죠? 2A가 양수니까 A가 양수다. 그러니까 실수분이 양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Z가 1 빼기 I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I 말고 또 뭐가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는 근데 얘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가 제외했습니다. 이거는요, 제외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고요. Z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가를 보니까요. 가의 앞에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Z 더하기 I Z바가 0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도 그러면 1 빼기 i에다가 i 곱하기 1 플러스 i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계산해 봅시다. 1 빼기 i에다 괄호 풀면 플러스 i 마이너스 1 되니까 실제로 얘가 0 맞네요. 그죠? 요거는 근데 첫 번째 이 조건이 없더라도 우리가 Z를 우리가 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가보겠습니다. 나에서는 W랑 W바가 4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켈레 복소수랑 당한 거니까 얘는 실수분의 2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W를 우리가 이번 C 플러스 D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W 더하기 W바는 뭐예요? 2C잖아요. 그죠? 2C가 4니까 실수분의 값이 2다.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W제곱 빼기 Z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다. 이렇게 해놨네요. 제곱해서 음의 실수란 말은, 요거는 뭐였어요? 요 안에 있는 애는 순호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Z제곱 빼기, W제곱 빼기 Z가 순호수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W를 결정을 해봐라. 이런 얘기네요. 보니까. 일단은, W제곱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W를 우리가 C를 2라고 정했으니까요. 2 플러스 di의 제곱이 되겠고 얘를 전개를 해주면은 실수분은 4에다가 실수분 먼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d 제곱이 되고요. 허수분은 4d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w 제곱 빼기 z를 찾는 거니까요. 우리는 여기다가 z를 뺐습니다. 아까 구해놓은 z를 빼면은 3 빼기 d 제곱에다가 4d 플러스 1의 i 이렇게 나와지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요? 얘가 아까 순호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순호수여야 됩니다. 얘가 순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예.
얘가 실수분이 0되고요. 호수분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순서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D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T제곱이 4니까요. 그죠? T제곱이 3이니까 T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아까 C는 정했고요. 그죠? D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W란에는 2뿔마 루트 3i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네요. 플러스만 가지고도 우리가 계산해도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요.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은 Z제곱 I 빼기 W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Z제곱은 이 Z제곱이라는 값은 아까 문제 중간에 여기 마이너스 i로 구해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i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i를 곱해보면은 이 값은 얼마가 되죠? 이만큼 2가 되네요. 그죠? 2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2에다가 W를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2에다가 이게 W 구해놨잖아요. 그죠? 얘를 빼버리면 뭐가 되나요? 호수분밖에 안 남네요. 그죠? 자, 여기다 표시해볼까요? 얘가 2뿔마 루트 3i니까 뺐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쓰면 얘가 뭐가 됩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맞뿔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제곱했습니다. 얘를 제곱하는 값이니까 3i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3번 답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2차 방식 근각해소관계 관련된 문제네요. 자, 아주 중요한, 출제될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출제 예상 문제요. 자, 일단,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근각해소관계 가지고, 먼저 써놓고 하겠습니다. 근각해소관계. 두근의 합이 뭐다? 6이고, 두근의 곱은 4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고요. 자, 조건, 요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부터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F알파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괄호를 풀어버리면은, 마이너스 18알파 플러스 3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근데 알파 베타 값이 조금 전에 4라고 구해놨으니까요. 이 자리에 4를 넣어버리면은, 마이너스 18알파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F 베타, 두 번째 요식도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또 괄호 풀고 정리를 해주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18 베타 플러스 12가 나올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F 알파가 이렇게 되고 F 베타가 이렇게 됐다. 지금 시계 모양이 똑같거든요. 문자만 알파가 베타로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이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제가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좌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봐야 우리가 좀 느낌이 살거든요. 그래서 자, 방정식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 넘겨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왔는데요. 여기서 알파 베타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 fx 플러스 18x 빼기 12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 이 방정식에서 x에다가 알파를 넣어서 성립하고 베타를 넣어서 성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에 근이, 그죠?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를 보면은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문제에서 벌써 이렇게 써줬습니다. 맨 첫 줄이에요. 그죠? 얘가 지금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니까 이 식하고 좌변에 있는 이 식하고 같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자,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수는요. 그래서, 자, fx 플러스 18x 빼기 10이라는 식은,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와 같은 근을 갖는 식인데, 방정식에서 좌변의 식인데, 여기다가 개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차한 개수를 a라고 써놓고 구해야 됩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조건이죠. f1이 2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f1 더하기 18 빼기 10이니까 6이 되겠죠. 6이 a 곱하기 뒤에 가로 여기는 얼마가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f1의 값이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8이잖아요. 좌변이. 얘가 8이라는 뜻이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자, 요 마이너스 8을 이제 요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fx라는 식을 우리가 정할 수 있겠네요.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요. 그죠? 대입해서 정리하면 fx가 나옵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플러스 18x 빼기 12가 마이너스 8 괄호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구하라는 게 근데 fx는 0의 두 근의 곱이네요. 자, 그럼 fx식을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fx라는 애는 이거를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8x제곱이고 이렇게 하면은 48x죠. 마이너스 18x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30x가 되겠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32에다가 이게 마이너스 10이었죠.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얼마가 됩니까? 예,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와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에 는요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2차 방식 만들어지잖아요. 2차 방정식에 두근의 곱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두근의 곱이라는 거는 근거계수 관계 이용하면 되니까 2분의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0입니다.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0. 자, 뭐 플러스 만들고 약분해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답은 2분의 5 이렇게 나와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a는 정수였고요. a는 정수고 b도 정수인데 b는 0 이하인 정수다라고 되어 있네요. b는 0 이하인 정수다.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알파 베타를. 근데 그 알파 베타가 이 크기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나 봅니다. 이때 a 플러스 b 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 문제의 키포인트는 a, b가 정수라는 거거든요. 정수. a는 정수고 b는 0이 아닌 정수. 그 정수를 찾아가지고 요걸 계산해서 최대일 때와 최소일 때 구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네요. 판별식을 먼저 써볼까요, 그러면요? 판별식을 하면 b제곱에 마이너스 4이신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 0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근각의 관계 좀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두근의 곱은 b니까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라는 거는 곱셈 공식 이용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랑 b를 넣으면은 a 제곱에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요 ab는 뭐였다? 정수였습니다. 정수.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첫 번째 구한 요식이 있었죠. 요식하고 이 두 개를 구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a 제곱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까요? a 제곱은 4b보다는 크다가 되겠고 첫 번째에서는 두 번째에서는 a 제곱은 4b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네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a 제곱의 범위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4b보다는 크고 4b 플러스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b는 0 이하인 정수였잖아요. 0 이하인 정수였습니다. 0 이하인 정수.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얘는 10 이하인 정수가 되겠죠. 10 이하인 정수. 얘는 또 뭐 0 이하인 정수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근데 a의 제곱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음수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음수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b가 가능한 숫자가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가 가능한 숫자를 골라보면요. b는 0이 가능합니다. 일단 0 이하의 정수니까 0부터 지금 생각했습니다. 왜냐? b가 0이면은 a제곱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정수 있으니까요. 좀 이따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2도 가능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부터는 안 됩니다. 마이너스 3 들어가 버리면은 오른쪽 얘가 마이너스 12가 돼버리면 음수보다 작다. 안 되잖아요. 그죠? 제곱이 실수니까, a제곱이 실수니까 양수가 0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요 b가 값이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a를 이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일단 첫 번째, b가 0일 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가 0이면은 요 부등식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 a제곱은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지겠죠? 그러면 a라는 애는, 자, 제곱에서 뭐 0과 10 사이에 오라. 이런 말이잖아요. 정수거든요, 또. 그럼 뭐, 뿔마 1 되겠고, 뿔마 2도 되겠고, 뿔마 3도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6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또 a제곱을 구해주면은 a제곱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는 건 필요가 없죠. 어차피 a제곱은 뭐 양수니까 0 이상의 수니까 오른쪽만 요거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a제곱이 6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또 뿔마 1과 뿔마 2가 되겠네요. 그죠? 뿔마 3 제곱하면은 9가 되니까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b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a제곱이 또 마이너스 8보다 크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는 오른쪽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가능한 a 값은 정수 뿔마 1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구해봐야 되는 게 a 더하기 b제곱의 최대 최소값입니다. b제곱. 그러면은 a 더하기 b제곱의 값 중에서 자, 최대 최소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b가 0인 경우는 b는 0 고정되어 버렸으니까요. a의 최대 최소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a 값들에 그냥 여기서는 a 더하기 b 제곱의 값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b 제곱이 0이니까요. 여기 있는 값들 중에네요. 그죠? 뿔마 1, 뿔마 2, 뿔마 3입니다. 그냥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 a가 이렇게 네 가지 있었는데 썼죠. 여기서 a 플러스 b 제곱의 값은 b 제곱이 지금 얘가 지금 1이죠. 요 상황은요. 요 상황은 제곱하니까 1이니까 자, 또 써보면은요. 가능한 값이 a가 1일 때는 하나씩 다 써볼까요? a가 1일 때는 2가 되겠고요. 그죠? a가 1일 때는 2가 되겠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0이 나오겠고 자, a가 2일 때는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자리가 뒤에 이 자리가 이제 4니까요. 그죠? 얘가 4니까 얘는 a가 1일 때는 5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일 때는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중에서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골라라 이런 말입니다. 최대값은 5네요. 그죠? 최대값은 5가 되겠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5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답은 2가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이 정수인 두근 알파 베타를 갖습니다. 자, 정수인 근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하여 f알파 f베타를 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예일 때 kf0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이 정수라는 얘기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좀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범위 나눠보겠습니다. 자, x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 x를 그냥 x라고 바꾸고요. 자,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근을 근의 공식 넣어서 근을 직접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불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k제곱 플러스 5라는 거는 분명히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k보다는 큰 숫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면은 얘가 음수가 되잖아요. 그죠? 음수가 되니까 문제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x가 0 이상일 때만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이라는 거는 요 x 근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인 게 아니라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 겁니다. 플러스인 거. 얘가 그래야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야 양수가 됩니다. 이게 양수근이고 요게 지금 한 개의 근이고요. 이게 한 개의 근이고 근데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요. 또 정수가 돼야 되겠고 그럼 이게 정수가 되기 위한 k 자연수는 우리가 숫자를 정할 수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정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해볼까요? 두 번째는 x가 음수일 때입니다. x가 음수일 때는 또 이제 x제곱에 오른쪽은 여기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바꿔놓고 마이너스 x라고 써놓고 이항시키면은 x제곱에 플러스 2k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형식 넣으면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시험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번에는 이게 지금 음수잖아요. 음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우리가 구했으니까요. 그럼 이게 또 음수가 되려면 요 풀마 중에 이번에는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인 것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요것도 뭐다?
정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 둘 중 하나가 뭐 알파. 이걸 위에 거를 알파라고 하면은 밑에 거 이거는 베타라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게 지금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자연수 중에서 봅시다. 어떤 값이 가능할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눈에 딱 보면은 벌써 눈에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에 띄네요. 그죠? 눈에 띄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제가 좀 식을 써가지고 제가 밝혀주긴 하겠는데 일단 보니까 이게 이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가 우리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요. 그죠? 제곱수가 돼야 될 거니까 루트 안에가 똑같잖아요. K제곱 플러스 5로. 그죠? 그럼 제일 간단한 자연수 K는 얼마가 되면 돼요? K가 2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2가 되면 루트 안에가 9니까 3이 돼버리니까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뭐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식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가 엄밀하게 좀 밝혀주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얘나 둘 다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요 부분 있죠. 루트 K제곱 플러스 5라는 이 부분이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제곱수. 근데 그걸 제가 요 식을, 요 숫자를 값을 여기서 뭐라고 잡을까? 임의로 한번 M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M은 뭐야? 분명히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양의 제곱권을 썼으니까요. 제곱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루트 안에가. 자, 그러면은 이걸 제곱해버려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K제곱 플러스 5가 M제곱이 되어버리고요. 요걸 이제 뭐 K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시켰다. 그래서 좌변으로 바꿨다. M제곱 빼기 K제곱이 5가 되겠습니다. 인수분 해버리면은 M 플러스 K에다가 M 빼기 K 합차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얘가 5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M이 자연수였죠? K도 문제에서 자연수였거든요? 자연수끼리 더하고 뺐습니다. 정수거든요? 앞에 거는 자연수, 앞에 거는 양수. 그럼 당연히 뒤에 것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곱해서 이 5가 되는 정수, 자연수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건 뭐야? 이게 작은 거니까 작은 거 먼저 쓰면 이게 1하고 이거 큰 거 5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M 플러스 K가 5고 M 빼기 K가 1이니까 뭐 투식을 뭐 더하거나 빼가지고 M하고 K를 둘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 플러스 K가 5고 M 빼기 K가 1이니까 양변을 빼요. 빼면은 2K가 6이 나오니까 K는 뭐다? 6이 아니라 빼면은 2K가 4가 되죠? 2K가 4가 되고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2다.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K를 찾았습니다. K를 찾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K를 찾았으니까 두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2니까 위에 거는 2 플러스 3, 그럼 5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찾은 두근 알파 베타라는 애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알파를 5라고 그러면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5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식 fx에서 f알파와 f베타를 근으로 갖는데요.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얘라고 했습니다. 얘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최고차원 계수가 1인 2차 식을 fx라고 했고요. 그럼 우리가 근과계수 관계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 보면요. f알파, f베타를 더하면은 40이고요. 마이너스 1분에 곱하면 200이잖아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fx라는 식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최고차원 계수 1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f알파, f베타라는 거는 f5와 f-5잖아요. 그죠? f5는 뭐 25 플러스 5a 플러스 b가 되겠고 f-5는 25 마이너스 5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요거와 요거 두 개를 얘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것과 이 두 개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근과계수 관계를 써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의 합은 얼마예요? 합은 50 플러스 2b잖아요. 그게 뭐다? 42가 되겠네요. 근과계수에서 마이너스 1분의 b를 하면요. 그러면 넘겨가지고 b를 구해주면은 얼마입니까? 8이 넘어가니 마이너스 8이 되나요? 마이너스 8이 되고 2로 나오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구하라는 게 문제를 보니까 K 곱하기 F형입니다. 그죠? 근데 F형이라는 게 fx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F형이라는 게 B잖아요. B. 그죠?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게 K 곱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K도 구했고 B도 구했습니다. 이 정도면요. 충분하겠네요. K가 2였어요. B는 마이너스 4였으니까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단원 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 그래프와 만나도록 하는 실수 t의 범위를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 앞에 이게 고난도 문제거든요. 고난도 아닌 다른 단원의 앞에 좀 쉬운 뭐 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요. 이렇게 갖다가 둬가지고요. 정리해서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뭐, 관계없이, 만나니까요.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근이 존재하면 되니까요. 중근이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든.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m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등식 단원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문자가 두 개가 돼버립니다. m하고 t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등식 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풀진 않고요. 그렇게 풀어도 해결이 됩니다.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 2차 부등식 배운 사람들은 배운 내용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요. 2차 함수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m이라는 거는 기울기잖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어떻게 그려지든 2차 함수 그래프랑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만난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죠? 만약에 요 직선이 내가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 해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무조건 안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 값에 기울기를 어떻게 그리든 간에 2차 함수랑 이렇게 만나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그려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에는요, 어디다 그려야 되느냐, 이런 바깥에서 그리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그리면 안 되고요. 이 직선을, 요 포물선 위쪽 요 부분 있죠. 그죠? 내부. 위쪽, 아래 볼록이니까 위쪽 요쪽에다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때는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 포물선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를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이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 직선이라는 게 기울기가 m이잖아요. 그죠? m은 기울기인데, 이 직선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까? t,4t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t,4t라는 요 점의 좌표의 또 특징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x좌표를 4배한 게 이거 y좌표잖아요. 그죠? x좌표 4배에서 y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점은 y는 4x라는 직선, 요 직선 위의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직선 위의 점. 요 직선 위의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막연한가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y는 4x라는 직선을 그려보면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요 직선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점, 어떤 임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뜻합니다. 어디 지키는지 몰라요. 기울기도 몰라요.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그냥 임의의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요. 네, 이제 2차 함수 내용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2차 함수를 보니까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죠?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고, 얘를 조금, 모양을 좀 확인해 보면요. 빠른 속도로. 꼭지점이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꼭지점을 빠른 속도로 찾아보면은, 얘가 이 정도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16, 마이너스 16이니까.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1이죠. 마이너스 21이죠.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대략 한 이 정도로 그려지나 봅니다. 이렇게 그려지나 봐요. 이렇게 2차 함수가, 포물선이.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는 지금 고정이거든요. 이 그래프는요. 근데 직선은, 문제에서 원하는 요 직선 있죠. 요 직선은, 요 빨간 요 직선 위에 어디를 지나든 상관없어요. 어디를 지나도 상관없는 직선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렸을 때 이 2차 함수랑 무조건 만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 그려야 되나라는 거거든요. 여기 요런 데다 그리면 안 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가 여기다 그리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다 그렸을 때 2차 함수랑 안 만나게 기울기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죠? 모든 기울기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만나야 되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안 됩니다. 여기도 요렇게 직선을 하나 그려버리면은, 안 만날 수 있거든요. 그죠? 2차 함수랑 안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어디다 그려야 되느냐면은, 요, 포물선 안쪽 있죠? 요런 데다 그리면 됩니다. 요런 데다. 여기다 그려가지고, 여기다 그리면은 2차 함수 포물선과 안 만나게는 절대 못 그립니다. 직선을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어떻게 그려봐요? 어떻게든 아무렇게나 그려봐요. 무조건 이 포물선과 2차 함수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그러면은 만나기 위한
만나기 위한 그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부터네요. 그죠? 이 교점. 이 교점에서부터 이 교점 끝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면은 이 이차함수랑 무조건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일선을 그리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의별이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게 y는 4x라는 요 직선 위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걸 파악하면은 이 점은 저 끝에서 점은 교점이잖아요. 그죠? 뭐와 뭐의 교점이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 직선 y는 4x의 교점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x좌표, t가 x좌표잖아요. 그죠? x좌표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교점을 찾아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교점은 이렇게 뭐 갖다가 두고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가 4x랑 갖다가 두고 근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넘어가면은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x 플러스 5, x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x 값은 마이너스 5 또는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5라는 게 뭐냐면은 요 교점 여기 왼쪽에 있는 교점 있죠? 요 교점의 x좌표입니다. 1이라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요 점 있죠? 요 점의 교점 x좌표입니다. 그러면 요게 t의 범위입니다. t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요?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가능하다. 요렇게 범위가 나와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실수 xy에 대하여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이고 2x 플러스 y가 6입니다. 이때 루트 4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2x의 최대 최소값을 최대와 최소값과 최소값을 곱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루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곱해서 제곱한 값의 최대 최소의 범위를 구해가지고요. 다시 그 최대 최소 값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 해결하겠습니다. 일단 얘를 제곱을 해버리면은요, 제곱을 하기 전에 저기 y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나겠네요. 문자를 먼저 하나 통일해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같죠. 근데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자, y가 0 이상이잖아요.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게 0 이상입니다. 그러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문제에서 x에서 x가 0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x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가능한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y는 마이너스 2x를 여기 요 식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해버리면은 요 식에 루트 4x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구할 게 뭐냐면은 얘 최대 최소인데 바로 못 가기 때문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의 제곱의 값을 구한 다음에 자, 루트를 씌우겠습니다. 이 제곱을 해버리면은 전개해버리면은 자, 앞에 거 제곱하면은 얘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은 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x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을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거는 이렇게 4x 마이너스 4x가 없어지고요. 15밖에 안 남죠. 그럼 15 플러스 2루트 요 안에 있는 게 이걸 전개해버리면 여기 2차 함수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6x 제곱에 마이너스 16x 제곱에 1차항은 이렇게 하면은 48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36x에다가 상수항은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이죠. 요 값의 범위만 결정을 하면은 우리가 최대 최소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얘를 여기 따로 써보겠습니다. 뭐 fx를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x 제곱 더하기 36x 더하기 36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근데 범위가 있어야 되죠. 범위가 0부터 3까지입니다. 이 범위에서 이 식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완전 제곱식을 바꿔서 해도 되고요. 자, 번거로운 사람들은 뭐 우리가 축을 이용하면 되겠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b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6 2분의 b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8분의 9가 되나요? 8분의 9가 되나 봅니다. 8분의 9. 축이 8분의 9가 되고요. 자, 이게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위로 볼록인데 지금 가운데 축이 8분의 9입니다.
8분의 9.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는 구하는 x는 0부터 3까지니까요. 0이 8분의 9에 조금 더 가깝죠, 그죠? 0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0이 좀 더 가깝고, 3은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은, 자, 꼭지점 여기서 최대네요, 그죠? 여기서 최대고, 3일 때가 제일 낫네요. 최소네요, 그죠?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해보겠습니다. 8분의 9를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8분의 9를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구해보면요, 얘가, 4분의 225가 나오나 봅니다. 해보면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계산해보면 아마 0이 나올 겁니다. 0. 그래서 지금 구한 것은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의 값에, 얘 값에 최대 최소를 구했거든요. 그럼 요걸 이제 집어넣어서 이 전체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글자가 하나 잘못 들어가 있네요. 이게, 아니구나. 플러스죠. 예. 그래서 지금 구할 거는 이의 최대 최소인데, 지금 구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뭐, p라고 잡는다고 치면은, 얘를 p라고 잡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p제곱에서, 이 p제곱, 요걸 제곱한 값의 최대 최소를 잡고 있잖아요. 그죠? p제곱의 최대값과, 우리가 최소값을 우리가 지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은, 자, 4분의 루트 안에다가 4분의 225를 넣어가지고 계산한 게 최대값이거든요. 여기다가, 루트 안에 이 자리에다가 4분의 225를 넣습니다. 그냥 4분의 225가 제곱수니까 계산이 쉽죠. 2분의 15잖아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분의 15 하면 15니까 얘는 30이 되겠네요. 그죠? 30. 그 다음에 최소값은 0 되니까 이 자리에 그냥 0을 넣으면 돼요. 0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15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한 것은, 자, 원래 구하고자 하는 거에 제곱한 값의 최대 최소니까, 원래 값은 p의 최대 최소는 얼마가 되죠? 루트 30과 루트 15가 되겠죠. 그 두 개를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곱해보면은, 자, 얘는 15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예, 3번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해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값의 합이 4일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 공통 부분 있죠. 치환해야 되겠죠. 얘를 t라고 잡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되겠네요. 완전 접시로 바꿔보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x가 지금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구간에서 이 새로운 함수, 새로운 모양, 요 t에 우리가 범위를 잡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범위를 잡고 이제 요 y, 문제에 주어진 y는 t에 대한 함수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축이 지금 마이너스이네요. 그죠? 근데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4부터 0까지예요. 그러면 좀 축의 대칭이네요. 구간의 양끝점이에요. 그죠? 구간이 이렇게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하나, 0이나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0 넣어버립시다. 0 넣으면 얼마예요? 그럼 k네요. 그죠? 마이너스 1일 때는 최소, 요거는 요 완전 대곱식 바꿔놨으니까 최소값이 k 빼기 4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걔를 편의상 제가 ft라고 잡아보겠습니다. t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되겠죠. 이 t의 범위가 얼마예요? 요겁니다. 여기다 써줄까요? k 빼기 4에서부터 최소값, k까지, 최대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더 쓰겠습니다. t의 범위가 우리가 k 빼기 4부터 4까지. 요 구간에서 2차 함수,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이 합이 4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완전 제곱을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 t 빼기 2의 제곱에다가 이거는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얘가 위로 블록이고요. 얘는 축이 일단은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2일 때 그 꼭지점의 값이 y좌표가 4가 되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최대 최소값이 합이 4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일단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이 이 축에 전부 다 왼쪽에 있거나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를 한번 가정하고 한번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구간에 제가 숫자를 하나 잘못 썼네요. 이게 K였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에서 또 요 구간이 범위 T의 범위 있잖아요. 이 구간이 4라는 겁니다. 4. K 빼기 4부터 K까지는 4잖아요. 그죠? 그걸 좀 머리에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봅시다, 얘들아. 여기 봅시다. K 빼기 4부터 있죠. K 빼기 4와 K가 전부 다 이보다 왼쪽에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최대값은 K이고 최소값은 K 빼기 4일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요 최대 최소값의 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라는 거는 K가 딱 2일 때죠. 2일 때. K가 2의 요 지점에 왔을 때가 이 둘의 합이 최대가 되겠죠. 이 구간의 간격이 살아나는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제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경우는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자, 이렇게 써볼까요? 최대와 최소의 합이 더한 값이, 자, 끝값이죠. 그죠? FK와 FK 빼기 4 더한 거보다는 항상 작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죠? 근데 이 경우라는 건 어떤 경우냐? 이 구간이 K 빼기 4부터 K까지 구간이 축의 축이 2인데 이보다 왼쪽에 가 있는 거니까요. K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 K가 2보다 작은 경우죠. 예, K가 2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2보다 작은 경우는 최대 최소값의 합은 무조건 이 값보다는 작은데요. 그죠? 근데 요 값이 가질 수 있는 양끝의 함수값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얼마인가요? 예, K가 2가 딱 2일 때잖아요. 그죠? K가 2일 때. 여기 요 지점에 와가지고 요렇게 그랬을 때가 요 값과 요 값 합이 제일 클 때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축이 왼쪽으로 가 있으면요. 예, K가 왼쪽으로 가 있으면 이보다 왼쪽에 가 있으면요. 그래서 이 최대 최소값의 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F2와 그죠? F2와 여기가 2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2 더하기 F2 요 값보다는 작게 되겠죠. 축이 K가 그러니까 2보다 왼쪽에 가 있을 때는요. 요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직접. 자, 왜냐면 요 값이 지금 F2가 벌써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F2가 우리가 4라고 구해놨습니다. 얘는 4거든요. F-2는요. F-2라는 거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해보면요. 얼마가 됩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죠. 마이너스 12죠. 그럼 얘는 최대 최소값의 합은 이 상황에서 최대 최소값의 합은 요거 두 개 다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근데 최대 최소값의 합이 4가 그러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 축을 이제 구간이 축의 오른쪽에 둘 다 와 있을 때 이 상황도 한번 볼까요? 자, K 빼기 4부터 K까지 요 구간이요. 이 구간이 이번에 이보다 다 전부 다 오른쪽에 와 있어요.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 상황에서도 어차피 최대 최소값의 합이라는 거는 K 빼기 4 넣고 K 넣었을 때 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어차피 조금 전에 했던 요 상황이랑 똑같거든요. 왜냐면요. 이때는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이라는 거는 2일 때와 2일 때 함수값이 최대가 될 것이고요. 제일 크게 될 것이고 구간이 4기 때문에 이때는 6이 되겠죠. 그렇죠? 6일 때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써보면요. 이때는 또 뭐냐면 제일 큰 값이 먼저 쓸까요? F2가 되겠고 제일 작은 값이 F6이 되거든요. 요거 지금 또 구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또 4가 나오고 F6을 구해보면 F-는 똑같습니다. 이게 구해보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8보다 작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의 합이 4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대 최소값의 합이 4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밝힌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값의 합이 4가 될 수 있는 상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자, 축이 있죠. 축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요 구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잖아요. 그죠? K 빼기 4부터 K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이렇게 구간 안에. 그죠?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라는 거는 이 K의 범위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K 빼기 4는 2보다 왼쪽에 있고요. K는 2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두 번 이쪽에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 상황은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만 우리가 지금 최대 최소값의 합이 4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때 우리가 F2 꼭지점에서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4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최소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 최대값이 4인데 최소값이 합이 0이 돼야 이게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은 최소값이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최소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FK나 FK 빼기 4나 요 두 군데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FK가 4가 되거나 이렇게 FK가 4가 되거나 또는 FK 빼기 4가
4가 되는 경우를 4죠. 예, 최소값이니까 fk가 0이 되거나 fk 빼기 4가 0이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k값 자 대신에 2부터 6까지죠. 그렇죠? 2에서 6 사이에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k가 0이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되니까요. fk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잖아요. 그게 0이 된대요. 그럼 0 또는 4인데 원하는 2하고 6 사이에 있는 범위는 값은 4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fk 빼기 4 요것도 해보면은 똑같거든요. 요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자 만들어 보면요. 요거 이제 5 밑에다 넣는 게 좀 더 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k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4 얘가 0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얘가 0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k 빼기 6의 제곱이 이때는 4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k 빼기 6이라는 거는 자 뿔마 2가 되겠네요. 그죠? 이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칸이 좀 부족하네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상황에서 k 값은 8 또는 4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8하고 4는 요 우리가 원하는 2부터 6까지 범위에 포함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이제 제외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까 구했던 요 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수의실수 ABK에 대하여 x의 범위가 k부터 k 플러스 4까지 구간이 x의 범위가 구간이 길이가 4란 뜻이네요. 자, 4란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차 함수 y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이렇게 mk 라지 mk 그러니까 구간이 변함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mk라고 써놨고요. 최소값은 스몰 mk라고 했습니다. 이때 최대값 라지 mk가 fk 플러스 4 이렇게 나네요.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구간이 끝이죠. 그렇죠? 왼쪽 끝에 구간에서요. 지점에서 함수값이 최대고 k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요 끝에 지점이죠. 오른쪽 끝에 지점에서 함수값이 최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mk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값이 k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최소값입니다. 최소값을 우리가 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k 범위에 따라 최소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최소값을 또 우리가 함수로 표현할 수 있나 봅니다. k 범위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함수와 이 함수 mk라는 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 fx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fx라는 식은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죠? 아래로 볼록이고 뭐 완전 제곱식을 바꿔보면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축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값 요걸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거든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인데 축이 있거든요. 여기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놓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자, 이게 구간이 지금 4거든요. k부터 k 플러스 4라는 게 알았죠? 근데 여기에 k 값이 0보다 작으면은 k일 때 함수값이 최대가 되고 0보다 크면은 k 플러스 4일 때가 최대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0이라는 값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포인트거든요. 자, 이게 구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H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요. 최대 최소가 왼쪽 오른쪽 끝 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축이 있죠.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상황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k고 여기가 k 플러스 4예요. 지금요. 좌우 대칭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좌우 대칭인 상황이란 말은 요 가운데가 k 플러스 2네요. 그죠? 요 지점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k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k에서 최대라고 그랬죠. 근데 0이라는 값보다 클 때는 요 오른쪽에서 최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소처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한 번은 요렇게 하면서 요런 상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한 번은 또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친 요런 상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요. 요 상황은 분명히 K일 때가 최대죠. 근데 요 상황은 분명히 K 플러스 4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0이라는 말은, 자, 딱 이게 기준이 되는 값이 0이거든요. 그 0이라는 말은, 요게 지금 어떨 때요? 요 좌우가,
이렇게 두 번째 그림처럼 좌우 값이 같을 때잖아요. 같을 때, 그렇죠? 이 상황이죠.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일 때 지금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축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때가 이제 딱 0일 때, 이 K가 0일 때거든요. 이 상황이 좌우 대칭일 때입니다. 이게 지금 0이면은 당연히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그러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지금 봐요. 요 K가 지금 2보다 작을 때는 지금 요 그림이 K가 2보다 작을 때거든요. 0보다 작을 때거든요. 0보다 작을 때.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뭐 요 정도 0이 있고 이 정도에 0이 있고 이 정도에 뭐 4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K가 2보다 작을 때는 최대가 되죠. 그죠? 0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K 플러스 4에서 최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고 제가 K 값을 정했습니다. 벌써 K 값 정해지면서 자동으로 축도 정해졌습니다. K가 2니까 축의 위치가 2가 된다. 그죠? X는 2가 된다. 그죠? 자, 요거 보고 우리가 K와 축까지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축이 2다 이런 말이고요. 그럼 A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요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 K 값은 얼마였다고요? 네, 0이었습니다. 0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축의 위치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K가 0보다 작으면은 FK에서 최대고 0보다 크면은 FK 플러스 4에서 최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봅시다. 또 그 MK의 최소값이 4다 이랬습니다. 그죠? 최소값이 요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입니다. 그림을 괜히 지었네요.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그림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그림을 생각해보면요. 구간이 4인데,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요 그림이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좌우 대칭 상황이거든요. 요때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에요. 요때가. 왜냐면은, 요거보다 약간 치우치게, 그냥 여기다 겹쳐 그려볼까요? 자, 왼쪽으로 약간 치우쳤어요.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때가 이렇게 최대값이 어떻게 돼요? 좀 크지잖아요. 그죠? 가질 수 있는 값이 그죠? 커져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상황보다 이 값보다는 좀 더 커져버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치우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구간을 점을 찍어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때가 또 당연히 조금 전에 요 값보다는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MK의 최소값이 4라는 뜻은 자, 여기가 얼마였죠? 여기가 2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요 값이 0이나 4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요게 4다 이런 의미네요. 그죠? 요게 4다. 자, 그러면은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으로 표현할까요? F0이 4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F0이 4요. 조금 전에 우리가 A가 마이너스 4라고 구했고요. 자, F0이 4니까 F0이라는 게 여기서 F0이라는 건 B잖아요. B, 그쵸? F0, X에 0 넣었더니. 자, 그래서 우리가 F0이 4인데 그게 바로 B다. 그쵸? B가 A, B 값을 둘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fx라는 함수를 이제 식을 완벽하게 다 구했네요. fx식을 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완전히 표현해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최소값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곡선 MK, 스몰 MK입니다. 이 최소값은 MK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또 MK를 찾을 건데 이 상황에서 그림에서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자, 축이 아까 2였거든요. 축이 2였고요. 축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축이 요 구간 안에 들어있을 때는요. K하고 K 플러스 4까지인데 축이 요 구간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는 최소값은 2일 때가 그냥 최소값이잖아요. 그죠? 2일 때 함수값이. 근데 2일 때 함수값은 여기다 1을 넣으면 0이잖아요. 그죠? 0입니다. 그때는 자, 0이 되고요. 그러면은 축이 요 구간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요렇게 우리가 뭐 부동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K가 2보다 작거나 같고 이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은 뭐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게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몰 mk라는 값이 얼마다? 0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0이 된다. 그런데 이제 구간의 바깥쪽에 있을 때는 이 범위가 예를 들어서 K부터 K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이 얘죠. 그렇죠? 얘가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K 플러스 4를 넣을 때 함수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또 우리가 또 범위를 표현하면은 요게 지금 2보다 왼쪽이니까 K가 어떨 때요? 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죠.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때는 최소값은 K 플러스 4는 함수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걸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완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축이 구간이 축보다 다 오른쪽에 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요. K부터 K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최소값이 K일 때 함수값이 최소잖아요. 그죠? 최소입니다. 그럼 이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K 범위를 정하면은 K가 2보다 클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K가 2보다 클 때는 최소값이 x에 k를 넣으면 그게 최소값이니까 fk가 되고요. 여기다 k 넣으면은 이번에는 k 빼기 2제곱 이런 함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여기 정리를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다가 자, 우리가 small mk라는 함수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부터 쓸까요? 예.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런 2차 함수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0이었죠. 0. 상수 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K가 2보다 클 때는 또 K 빼기 2의 제곱 이런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요 MK, 스몰 MK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서는 K축입니다. X축에 해당하는 게 K축이죠. 자, 얘는 이제, Y축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자, 일단 요거부터 그릴까요? 좀 쉬우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0입니다. 함수값이. 0이니까 상수함수 0.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2차 함수인데요. 꼭지에 마이너스 2,0. 여기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 중에서 마이너스보다 왼쪽에만 그리니까, 원래는 지금 완벽하게 그리면 이런 2차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2차 함수 중에서 왼쪽 부분만 남기면 되겠죠. 왼쪽 부분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왼쪽 부분만 그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 2보다 클 때는 K 빼기 2제곱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2칸바인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니까 여기도 오른쪽으로 이 반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y는 mk라는 거 그렸습니다. 이제 직선 y는 2x 플러스 t라는 거는 자, 요게 k가 x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요. 그죠? 예,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요 t라는 거는 y절편이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2인 직선에서 만나도록 한 점에서 만나는 거군요.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t의 값, y절편 거는 얘기네요. 그죠? 기울기 2인 직선이니까 여기서 가능한 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요 초록색선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접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간에 자, 두 점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오른쪽의 식이 어디 갔습니까? 오른쪽에 요 2차 함수 식이 요거였잖아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랑 1차 함수 요거랑 갖다가 둬가지고 접하는 경우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t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k 빼기 2제곱이랑 2k 플러스 t. 2차 함수와 1차 함수입니다. 전개해서 이항시켜요. 전개해가지고 이항시키면 k제곱에 이게 마이너스 6k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t는 0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해도 되고요. 이 정도면 그냥 금방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니까 1차 계수가 마이너스 6이니까요. 상수항에 부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원하는 t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